최근 국내 천주교를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리 출신의 세계적인 성상 조각가의 작품이 논란이 된 건데요. 조각가 최 씨의 화려한 이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 문제는 최 씨의 작품이 전국 곳곳에 남은 걸로 추정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신안군은 최 씨의 천사 조각상 300여 점을 약 19억 원에 사들였고요. 경상북도 청도군 역시 최 씨에게 20점의 조형물을 구매하면서 약 3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죠. 억대의 사기를 친 조각가 최 씨. 그를 약 1년 동안 집중 취재했던 기자에게 그 내막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이면 인터넷에 딱 치면 뭐 최 이러면 분명히 나와야 될 텐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취재가 시작됐죠. 이력에 쓰인 그의 출품 기록들이 수상했다는 것. 광주 비엔날레 출품을 했다. 광주 비엔날레 확인했죠. 그래서 앞뒤로 찾아봐도 그런 분 없어요.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을 제작했다. 참여했다. 그러길래 민단에다 전화를 했죠. 민단에서는 그런 사람 없다. 보도 이후 기자에게 최 씨에 대한 제보가 빗발쳤다고요. 보도를 하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 작가가 누군지 안다고. 그 사람 세계적인 작가 아니다. 그 사람은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는 엉터리다. 가짜다. 최 씨가 해외 유명 대학의 교수로 역임했다던 시기 실제로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던 거죠. 어이가 없네요. 그의 이력뿐만이 아닌 조각상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조각상 근처로 다 펜스가 쳐져 있어요. 청도군에 설치된 최 씨의 조각상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펜스가 쳐져 있었고요. 조각상의 일부가 파손된 건 물론이고 받침대 역시 곳곳에 금이가 있어서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높이에 올라가고 이러면 앙카 볼트가 들어가서 에폭시로 고정하고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예 안 된 것 같더라고. 일단 시중에 되게 팔리고 있는 상업적인 조각에서 느끼는 조각함이라든지 조형적으로 좀 미흡한 그런 요소들이 여기저기서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업적인 조형물로 보인다는 것. 실제로 검색해본 결과 최 씨의 작품과 동일한 모양의 조형물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게는 2배, 최대 5배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이었는데요. 게다가 중국의 조각상 업체에서 제조돼 국내 배송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죠. 어쩌다가 최 씨의 사기극에 속게 된 걸까? 다수의 언론에 그러한 이력이라든지 경력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들이. 그래서 서로 좀 의심이 됐었던 부분이었지만, 근데 이제 해외 작가에 대한 뭐 전속 작가다 어쩌다 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쉽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고, 모든 정황이 세계적인 작가가 맞다 이렇게 봤었는데, 근데 이게 중국에서 가져온 물건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저희들이 속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 수차례 소개됐던 최 씨를 보고 모든 걸 믿었다는 거죠. 결국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를 보니 행위 절차가 다 위배되었고 검증을 못한 원죄가 남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접근했을 때의 편지 내용을 한번 봤거든요. 편지를 통해서 청도 군수에게 접근했던 최 씨. 세계적인 조각가이자 국내 유명 작품이 자신의 손을 거쳤다고 소개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를 인정한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제작진은 최 씨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응답이 없어 통화를 시도했는데요. 혹시 오늘 잠깐 뵐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제가 목숨을 끌으려고 그래가지고 좀 앉아있는데 이제 오늘은 못 봬요. 왜 사기를 치신 거예요? 네? 왜 사기 치신 거예요? 그 단도직입적으로 잘 물어보셨어요. 왜 사기를 쳤냐고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기라는 말에 반응이라도 한 듯 만남을 수락한 최 씨. 그러면은 그 이력서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개인전 같은 거라면 기자님들하고 인터뷰를 해요. 까짓 그 인생이 뭐 교도소 몇 번 갔다 온 거 맞다, 다 맞다, 내가 잘못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싫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유럽에서 공부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 베를린 대학 교수. 그럼 한 번도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부인을 안 했죠. 그냥 냅둬 묻고 말았죠. 가짜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게 이번에 결과돼서 유죄된 거.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거.
미필적 고의라고 하기에는 사기 의혹에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과거의 기록들. 인터넷에 그렇게 똑같은 디자인으로 파는 게 있던데 그럼 그건 뭐예요? 내 작품 좋아서 예뻐서 그걸 복제했다는 거죠? 그게 많아요. 그에 대한 의문은 인근 마을에서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게 넘어간 이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은 좋은 차 끌고 다녔는데 좋은 차가 없던데 이제. 조형물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의 행방이 아주 묘연하다는 거죠. 돈을 내가 그랬지 책도 날리고 나눠야겠다고. 내가 40억을 더 받아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 작품이. 다 쓰신 거예요? 중국서 재료 사고 운반해오고 설치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죠. 최 씨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세상을 속인 수십 년간의 세월, 그의 거짓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던 걸까? 어떤 연관성이 없는 관계에서 다짜고짜 나와 수의 계약을 해라 라고 하면 당신이 그럴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조금 검증을 더 구체적으로 할 거고 세밀하게 이렇게 접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관계 형성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문간을 발들어 놓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전문적이다라는 그런 행세를 함으로써 내면의 어떤 인정 욕구라든지 가시 욕구가 또 충족되는 두 가지 측면의 만족감을 주는 행위 때문에 이런 사기 행각이 더욱 강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논란 속에도 최 씨는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원망스럽다고 말합니다. 난 이해가 안 가요. 그 밑에 앉으면 전과도 안 되고. 모두는 대학 못 갔어.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 다 대학 나오고 미대 나왔잖아요. 조각은 좀 별로예요.